2012년 9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유토닉스의 김준엽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는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기업가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업가 형식,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 구체적인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뭐 프로덕트를 팔아서 예. 솔루션 컨설팅을 통해서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나 연구자들에게 인터뷰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리고 기업 비밀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고, 혹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실은 선입관을 가져버리면 인터뷰가 재미가 없어져서, 저는 이제 유토닉스에 대해서 어제 인터뷰를 찾아봤지만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토닉스의 처음부터 이름하고 유토닉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유토닉스는 저희는 그 2005년도에 그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어떤 모기업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유토닉스라는 이름은 유토피아하고 그 기술에 닉스를 붙여서 좀 행복한 기술을 가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도 좀 행복해야 될 거고요. 저희 기술을 쓰시는, 그러니까 저희 제품 프로덕트를 쓰시는 고객사들도 좀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그러한 기술력을 그 저희를 통해서 같이 좀 그 공유를 하자라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프로덕트는 주로가 아니라 거의 그 프로덕트이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팀 단위 업무라든가 부서 단위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전사적인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ERP라든가 또는 그 프로큐먼트 차원에서 회사들끼리 연결하는 SCM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결국은 영업부터 시작해서 물류를 흘려서 원가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레가시적인 ERP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IMF가 오기 시작했고 이때까지 어떤 그런 일반적인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관리를 했었다라는 범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입장을 좀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어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항상 자동차도 대표적인 게 자동차, 휴대폰. 그래서 하나를 찍어내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소나타를 찍어서 무조건 많이 파는 그 한 차종을 많이 파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객의 소비자들의 니즈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잡스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늦었다. 미리 내가 그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고객은 언제든지 요구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기업도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야지만이, 앞서간다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앞서가야지만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업무 단위가 요즘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팀제나 부서 단위로 움직이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항상 그 TFT 단위로의 업무로 이렇게 많이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매니지먼트를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라는 어떤 그런 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업무를 하는데 모든 게 프로젝트 단위라고, 프로젝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적인 사람, 그 다음에 비용, 거기서 발생하는 문서, 이런 패턴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업무라는 게 담당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업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어떤 지식을 결국은 좀 명시적인 지식으로 끄집어내서 전사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업무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 WB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업무의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앞전에 말씀드린 인원, 비용,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패턴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고요. 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뭐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미국에 뭐 제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프로젝트라는 제품이 있긴 있는데 전사적인 공유나 또는 한국적인 정서와 좀 약간 좀 맞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승인이나 결제, 그 다음에 선문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한눈에 보고 싶어 하는 좀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좀 녹여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제한 관리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지식 경영의 어떤 좀 모토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역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보통 이번 제조업이 많겠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에지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조금 수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면지 활용을 하자라는 뭐 굉장히 간단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면지를 잘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치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에지지의 가치를 투비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제한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임점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오늘 너무 생산적이고 우리 특히 컨텐츠 프로덕트를 고민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제대로 임점한 너무 좋은데요. 참. 그냥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면 혹시 우리 대표님이 경영을 하셨다고 그러면 원래 우리 회사가 유토닉스가 여기 이전에 있을 때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스핀오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던 IC 반도체로는 세계에서 한 1, 2위 정도 할 겁니다. KC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전산 아웃소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C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관리를 하는 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사업을 하던 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제한 관리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직접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IC 반도체의 전산 부분 중에서 외부 사업 관리팀이 지금 주도해서 지금 유토닉스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아까 그 시간에 창업한 건가요? 예, 그때 2005년도에 창업했었고요. KC로부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첫 분사가 됐을 때는 KC 계열사센터로 첫 분사가 됐을 때는 1999년도에 분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 KC를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외부적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조금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분사에서 재분사가 돼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일을 하고 있고요. KC는 지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맞죠. 예. 구미야 한국전자라고 IC 반도체 중에서는 굉장히 과거에는 계속 1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계속 커 나가다 보니까 과거의 명성만큼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제대로 이런 분사기업 찾는 게 분석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참 대구에서 이런 분사기업 알차게 이렇게 있는 찾는 경우 참 드문데 서울에서는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거기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서 새로 시작하시는. 저희 그러니까 모기업 대표님 말고 두 번째 제가 맨 처음에 본사대에 나왔었을 때 대표님 어떤
그 경영 철학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경영 박사신데 경영 철학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좋은 사장이란 가장 좋은 대표이사는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사장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경영 철학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대외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뭐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아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구, 구미, 서울 이런 쪽에 이제 뭐 작지만 뭐 5명, 10명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하지만 뭔가를 그 고용이나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사실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예. 맨 처음에 본사에 오던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친구였는데 네. 뭐 요즘 이제 경기가 물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대구에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업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구미에 ERP 하는 업체, 또 부산에서 ERP 하는 업체, 그리고 또 서울에서 ERP 하는 업체, 뭐 네. 그런 쪽들에 대해 가지고 대표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력은 뭐 한 7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횟수로는 8년째인데 저도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장 만들어준 대표이사 된 친구들은 없는데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대기업 SI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예. 사실은 지방에서 작은 업체의 뭐 대리 과장급이었는데 스스로 이제 캐퍼빌리티가 굉장히 커진 거죠. 커지게 되면서 대기업 SI 뭐 SDS라든가 뭐 동부 CNI라든가 이런 쪽에 스카웃이 돼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션들을 훨씬 넓혀가면서 가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결국은 사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고용 창출을 계속하는 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어떤 모토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때까지 잘 안 된 거죠. 예.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이사나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경쟁업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어떤 그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일을 계속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영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같이 파일을 넓혀가면서 그 파일을 쉐어하면 되는 건데 고정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없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기념을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그 질문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세요. 사실 다 작업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뭐 이런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저도 회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하고 제가 사실은 DGC 때가 대학 교수로 나갔다가 사실은 DGC가 대학 이름이 되돌아왔거든요. 기업연구연구원. 그래서 경영학과에 있었어요. 사실은 뭐 창업하는 걸 컨설팅도 하고 저도 회사 만들고 제자도 회사 만들어주고 해보면 다 창업하는 게 아니고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데 대표님이 경영학을 하시고 MBA를 하신 분이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그러니까 스피노프에도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좀 멤버 구성이 괜찮았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 저랑 같이 거의 한 뭐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어떤 뭐 제휴 고참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팀장급들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뭉쳐서 뭘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험결의식으로 해서 사실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보다는 조금 용기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술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순간적으로 한 번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너무 쫓아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뭐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창업을 하는데 좀 힘이 들 수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용기를 먼저 가지고 기술을 찾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요. 이 말씀을 내가 하면 안 되고 사장님 말씀을 해줘야죠. 아 정말 공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창업하자. 그리고 이제 창업을 사실 뭐
사업을 한다는 거에는 그 자기 어떤 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물론 뭐 사이클로 보면 뭐 3년 이상 넘는 기업이 잘 없다, 뭐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맨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첫발 내딛어 봐야 창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딛어 봐야지 그 또 다른 어떤 가치 판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들의 아이디어들을 좀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꽤 필요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구했는데 네. 그 외산 제품들을 보면 예. 제품의 에어리어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외산 제품들의 특징일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 입장에 맞게끔, 물론 뭐 그 제품이라는 자체가 외산 제품들은 항상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다. 네. 자기네 제품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애드온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저도 그 생각에는 일부는 동의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 제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어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용, PDM이나 PLM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영역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터페이스를 하거나 뭔가에 좀 사용자 유저 프렌들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 나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그 IT가 좀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유연한 어떤 대응적인 능력이라고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한 번에 원클릭을 통해서 논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하나에 클릭을 함으로 해서 끝까지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필요한 부분들은 클릭해서 봐야지 한눈에 보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한 번에 쫙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패턴들의 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산 제품들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MS 프로젝트라든가 프리마베라라든가 PDM, PLM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뭐 수억부터 해서 수십억까지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저희가 많은 연구소장님들, 그 다음에 많은 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좋다, 외산 제품 좋은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은 이만한데 본인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만한 부분에서 조금 격가지의 다른 서드 파티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는 티코가 필요한데 그랜저 같다는 거요. 그랜저가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랜저 누가 좋은지 모르는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랜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티코만큼 있고 티코에 조금 다른 외장이나 내장을 바꿔줬으면 난 잘 쓰겠는데 무조건 그랜저를 사라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와, 뭐 감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은 예, 주세요. 말씀 이야기할 동안 나오시면 제가 사실은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에요. 아, 예. 제가 매일신문에 경제 칼럼을 써요. 아, 예. 지난달에는 모 기업 대표님을 그 칼럼에 반을 썼더니 누가 그 경보이사 아니냐고. 어제 잠깐 장기진 대표에서 아, 예. 그 양반 나이 이제 서른. 예, 서른이신데. 예, 그래서 내가 재밌어서 오늘 뵈니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가능성을 제가 읽어서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예. 이렇게. 지금 대표님은 창업과 취업이 있잖아요. 창업과 취업. 예. 취업 말고 창업. 예. 뭐 예를 들어 대표님 정도의 캐리어면 내가 뵙기에는 했으면 대기업의 정보관리 시스템 요즘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 아마 이상한 일로 데리고 갈 사람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느낌 그 정도 캐리어거든요. 예. 왜 취업이 아니고 창업일까 궁금해서. 아, 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맨 처음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 아까 말씀하셨죠. 예, 취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초기에 이제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저하고 뭔가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굴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 취직을 해서 기술연구소에서 기술개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그 연구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회사의 그 사업기획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봤었는데 초기에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진짜 괴리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진짜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저희 팀에 10명이 있는데 굉장히 좀 겉도는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어떤 그런 점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뭐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부서 이렇게 오직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변경을 했었는데 저산기획, 경영기획이 있었죠. 그쪽으로 바꿨는데 이때까지 몰랐던 제 적성이 거기에서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이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팀원에서 갑자기 뭐 한 1, 2년 사이에 좀 그 뭐 TFT 팀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성에 맞는 걸 한 번에 이제 맨 처음에 못 찾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우연찮게 적성을 찾아서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맨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저부터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취업 속에서 창업 분야, 나와 관련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머릿속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업무 속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초안지 내용에 보면 유방하고 한신의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한신 보고 유방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얼마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한신이 다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방이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대왕은 뭐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거느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방이 불같이 야 니는 다 있으면 왜 난 1000명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유방이 한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왕은 저 같은 사람을 1000명 거느리는 거고 저는 그냥 일반 애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수준의 차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든 또는 뭐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자기의 어떤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서 좀 고민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초기에 바로 오너가 되거나 초기에 바로 어떤 헤드가 되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역량보다는 초기에는 스텝으로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맞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경험 그런 부분들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서머 인턴, 잡스 형님은 서머 인턴으로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진행하셨던 분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어떤 경험치들을 쌓을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근데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외면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뽑는 기준이 직원들을 뽑는 기준이 저희는 뭐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스펙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토익 몇 점에 뭐 해외 연수 몇 번 갔다 온 거 저한테도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쥐가 자기 어떤 개발을 위해서 했는 거고 저는 필요한 게 이 직원이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OJT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포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좀 많은 어떤 경험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예. 잠시만요. 음식이 내가 대구에서 좋은 음식점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노상 여기서 못이. 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제가 뵙기에는 우리 대표님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예, 젊죠. 아직 젊으시죠? 예. 아직 몇 학번인지 학번 8학번입니다. 8학번. 예. 와, 제가 8학번. 아, 그러세요? 예. 아, 이거 좋으시네요. 잠깐 식사하고 내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한 시스템 굉장히 좋네요. 사실 더 좋네요. 예.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도 저희가 뭐 여러 대표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사실 뭐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어렵고 지금 예. 그리고 좋아질 기미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IT 기업들이 특히 저희처럼 작은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책에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광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라고 경영학 원론책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뭐 제조를 하시거나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간접비부터 줄이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라인은 돌려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IT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좀 줄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역시 설비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증설을 합니다. 제조업 기준에서. 제일 먼저 줄고 제일 늦게 예. 리커버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뭐 패키지 위주였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제 그 한번 단발성으로 들어가서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받고 프로젝트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모인 대표님들도 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ASP라든가 SaaS의 형태처럼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렌탈을 하는 뭐 사실 요즘 옛날에는 자동차가 무조건 소유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렌트나 리스를 하시거든요. 차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차까지는 이제 그 정도 쉽게 왔습니다. 근데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도 결국은 좀 ASP나 SaaS처럼 이렇게 좀 빌려 쓰는 형태. 그러면서 매달 고정비를 조금씩 내면서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몇 천만 원 안 들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적은 비용으로 고정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렇게 도입하는 기업에서도 목돈이 안 드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드니까 위험적인 요소가 줄고요. 저희 같은 기업에서도 목돈으로는 못 받지만 꾸준히 뭐 3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이 조금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좀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많은 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기업 정보들을 가지고 기업 비밀들이 시스템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어떤 그 내 정보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화들이 그 완벽하게 싹 틔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쪽에 좀 그 신생 기업들이나 벤처 뭐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좀 왕왕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의 사업 어떤 형태들은 그러한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이신데요. 진짜. 생각은 그런데 아직까지 그 확인이 아니죠. 이제 출발이죠. 예. 그런
현재 메인 제품 프로젝트 관리하고 제한 시스템 두 개를 넣고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의 요구했을 때 미터시키면 다양하게 맞습니다. 예. 하고 솔루션 자체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파는 그런 방식은 아직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그걸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ASP나 SaaS 시스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업종에 맞는 스탠다드한 부분들을 적용시켜주고 나오게 되면 맨 처음에 저도 생각이 그러시거든요. 솔루션을 맞춰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한한 요구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범용적으로 쫙 제품을 세팅하고 필요할 때 패치를 내려다 주고 그래서 유지보수 피해를 받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본 우리 기업들의 어떤 문화들은 해서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품을 표준화해가지고 업종에 맞게끔 딱 던져만 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실제로. 예. 창업 7년 중에 우리 회사 제품의 변화 를 겪었는데 아까 딱 들어보니까 가장 큰 아이디어의 원천은 고객이다.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아이디어의 원천은 아이디어 원천은 근데 내가 새로운 제품의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적응할 때 고객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어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지 가장 큰 건 고객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고객 중에 어떤 고객이 나한테는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혹시 일부의 동종업종이나 이종업종이나 대학이나 연구성함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가 접할 수 있는 데인데 내가 보니까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이런 컨텐츠 기업들은 고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고객 어떤 상대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그게 좀 다시 한번 좀 여러 어떤 패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물적으로 쭉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들 이 어느 정도 이제 물적 성장이 끝나게 되면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이렇게 좀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적 성장을 원하시는 기업들이 저희 제품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코스닥 입문하시거나 또는 이제 물적인 성장이 끝나고 이제부터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질적인 부분들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젊은 또 대표이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다니까 외국에서 받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한국적인 정서로 녹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솔루션을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없는데 가장 유사하게 이제 찾아내시는 제품이 이제 저희 제품을 가장 유사하게 찾아내셨죠. 내셔가지고 저희한테 지비를 사시죠. 이런 제품들 외국에서 봤다. 근데 이거 오픈소스다 외국에서는. 근데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안에 나 이거 녹여내고 싶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외산 제품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는 이러한 패턴으로 관리를 한다. 관리하는데 외국 애들은 관리를 직급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툴로 좀 써야 되겠다 라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산 제품들은 본인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제품이고
우리는 본인 또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요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녹여내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말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의 컨셉을 담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고객의 요구에서 왔다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걸. 예, 물론 뭐 저희가 원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끝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10시간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10시간 앉아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고객하고 잠깐 얘기해 보면 원래 그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시너지 보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과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 서로 간에 뭔가를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다 보니까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과거에는 어떤 제품 자체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웹 표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 따라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아이패드든 뭐 갤탭이든 어떤 태블릿 PC에 어떤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PC에서 하던 부분들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은 틀림없이 틀리다. 그 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또 태블릿에서 보는 거하고 휴대폰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지금 고민스럽고요. 그런데 또 마치 어떤 또 특별한 고객께서 그러면 난 돈은 똑같이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를 테스트베드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프로젝트 기간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무상으로 이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당신네들 우리한테 처음으로 깔아준다면 충분히 수용하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협상의 능력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고객들이 이때까지 굉장히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객들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 컨텐츠를 태블릿 기기로 가져가는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 네. 그래? 완료가 됐고 이 태블릿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적인 부분들인데 사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즉시에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할 때 승인을 내려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싶을 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런 거 가지고 뭐 경영자정보 시스템 EI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EIS 정보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담는 거거든요. 근데 한정된 화면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어떤 내용들을 담아드릴까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쪽의 내용들까지도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BS 모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못 찾았고요. 그래서 질의를 할 만한 데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도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놔야지만이 뭐 연구소라든가 다른 쪽으로 좀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질의를 못해서 뭐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네요. 새로운 뭘 어떻게 지금 PC 기반에서 예. 제품을 확장해서 다시 스마트폰 기기 기반으로 가고 그걸 또 테스트패드 기업을 만나서 그걸 또 확인해보고 또 새로운 시도를 또 이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고객을 만나서 또 해야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고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더운데. 굉장히 더워서 좀 더워요. 땀이 뻘뻘 뜨거운 걸 먹어서 그런가 뭐 비밀이 아니면 예. 작년 매출이 얼마인데 전체 중에서 뭐가 얼마 비즈니스 모델의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이라고 하면
돈벌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매출이 조금 뭐 들쑥날쑥한데 저희 뭐 20명까지 안 되는 뭐 한 10몇 명 되는 기업에서 저희가 매출을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정말 알차게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매입이 없습니다.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뭐 겨우 있어봤자 이런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조금 사는 거 정도의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비가 안 들기 때문에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나쁜 부분들이 뭐냐면 너무 인건비 포션이나 사람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먼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제 그 매출 포션으로 보면 100% 이제 컨텐츠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론 뭐 제품에 들어가면서 다른 어떤 서브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거는 아주 몇 프로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저희 패키지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뭐 거의 한 100%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모델이 저희는 뭐 CMS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벤처 기업이고 이노베이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GS 인증이라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굿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가지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또 한 16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2개인데 그 2개를 조금 더 확장적인 좀 익스텐디드한 개념에서 기업들이 골라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딱 저스트하게 매칭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이만큼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쓸 수 있는 좀 그런 큐빅 구조의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좀 그래야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8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IT 투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IT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저희 제품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 시스템들하고의 또 인터페이스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API 모델을 짜고요. 또 그런 시스템들하고 연관하는데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뭐 DB라든가 OS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고는 있는데 외국 제품들은 좀 오픈 라이센스나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잘 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제품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좀 폐쇄적이거나 우리 것만이라는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넓혀가기 위한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을 서로 간에 넓혀가기 위해서 이제 협력이나 조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뭐 ICT 뭐 클러스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 대표님들이 저녁에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대표님의 솔루션 또는 비슷한 걸 요구하시는데 저희하고 협력을 해보시겠습니까? 또는 그 대표님이 저희 보고 또 반대로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클러스터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클러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과제를 해서 뭐 정부로부터 어떤 뭐 기술 과제를 받아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이 IT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백본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이 알게끔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부의 역할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저희 선배 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또 후배 대표님들하고 서로 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식사하시는데 계속 질문을 해서 아닙니다. 그 두 가지만 예.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여쭈고 그러면 아까 그냥 이거는 사소한 질문인데 제품이 지금 프로젝트 매니지 시스템하고 제한관리 시스템하고 그 중에서 그러면 구체적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제품군이 뭐 우리 솔루션 군이라고 하겠지만 한 서너 개가 있으면 뭐고 그것의 비율이 직관적인 비율 뭐 이렇게
예. 그런 거를 잠깐 이야기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한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S 인증받은 게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GS 인증받은 제품만 사실 팔죠. 하는데 16가지 제품인데 제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드파티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레가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ERP나 뭐 이런 쪽의 내용, 회계나 이런 쪽의 내용들은 아니고요. 뭐 그룹웨어, 그 다음에 그 지식관리, 문서관리,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관리, 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주로 팔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팔고 있는 게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제한 관리인데,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한 80% 정도가 되고 제한 관리가 한 20% 정도 되는. 근데 제한 관리가 20%밖에 안 되지만 제한 관리 포션이 좀 큰 게 그 동부 제철, 뭐 그룹사에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제철 그룹사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그룹사도 많고 그 그룹사 안에도 각종 플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5-6가지가 있고요. 금호그룹 같은 데는 금호그룹 16개 거점을 전에 다 묶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한 관리뿐 아니라 TQM 방식의, 그러니까 그 TQC 방식의 어떤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스템들을 1년에 한 건만 하더라도 볼륨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20%지만 굉장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고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물론 대기업도 많이 쓰십니다만은 좀 앞으로 조금 더 질적인 성장을 하시고 싶어하는 저희 같은 기업들, 사실 벤처기업이라든가 굉장히 잘 나가는 포스타 업체들 하고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 안에 빨리 끝나고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포션 자체적으로 보면 PMS가 굉장히 크고 프로젝트 단위적으로 보면 제한 관리가 만만치 않게 크다. 근데 이제 비율은 한 8대2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대표님 지금 창업을 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2가지로 나눌게요. 창업하는 젊은이에게 해라 마라, 언제 해라, 예. 창업할 때 이건 조심해라. 예. 창업, 예비 창업자에게, 그게 뭐 젊은이든 나이가 좀 들면, 특히 아이디어 창업, 돈 가지고 하는 그 서비스 창업 말고 아이디어로 하는 2차 제조, 콘텐츠 창업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그 어떤 조언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려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열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학교에서야 1, 2등을 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1점밖에 안 난다고 표현을 하지만 회사를 하는 데는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유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어떤 성격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추어 봐가지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다라는 뭔가 하나의 가능성만 보이면 하셔도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비용적인 부분들에서도 국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뭔가 하나의 나는 성공적인 요인이 딱 하나,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자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사에 보니까 이거는 내가 회사의 지금 성공 과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 미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우리 회사 성공할 수 있다. 경영 조건. 내가 생각하는 IT 기업의 경영 조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앞전 질문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논리적인 사고를 항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그건 뭐 창업이든 업무든 간에 다 똑같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어떤 의사 판단, 디시전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떤 많은 수많은 오류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것만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인원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적인 부분들이나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기보나 신고를 통해서 돈을 빌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IT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국가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업들의 운명이라든가 또는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에서는 뭐 정권을 뭐 탓하잖아요. 어떤 정권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갈 거니까 방향을 잡고 갔었는데 뭔가 항상 바뀐다는 거죠. 그것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들은 항상 국가에서도 한 가지 어떤 좀 비즈니스 모델로 치면 스탠다드한 선을 가지고 거기에서 강론적인 부분들이 바뀌더라도 내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안 좌지우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적인 예로 IT, BT, CT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도록 업체들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IT, 어떤 지역에는 BT, 어떤 지역에는 뭐를 하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솔라시티, 뭐 또는 의료 첨단단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조율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정책적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은 안 바뀌었으면 하는 게 뭐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사소한 질문. 대표님이 제일 잘 어울리는 집단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RCT 멤버들, 기업하는 친구들, 대학 친구들, 교수들,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내가 어울리는 집단을 그냥 쭉 한번. 제가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예. 원래 그걸 제일 앞에 묻는데 예. 깜빡했어요. 그래서 좀 있는데 이제 뭐 운동하는 친구들 모임도 있고요. 운동? 예, 뭐 골프도 치고 하니까 네. 운동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임은 주로 고등학교 선후배들 하고 많이 칩니다. 또 친구들하고 많이 치고요. 그리고 ICT 모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학 때 친구들 모임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대학에서 굉장히 뭐 컴퓨터 동아리 같은 쪽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부분 IT 기업을 하거나 또는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좀 정보 교류들을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모대학 석사 과정에 있었을 때 그분들하고 모임, 뭐 KMBA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합니다. 그 모임은 왜 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구시내 전 사업군의 대표이사님 또는 뭐 팀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40-50명의 모임이 있는데 내일 모레도 그 모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모임에 가가지고 뭐 인적 네트워크도 있지만은 정보 교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뭐 은행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광고회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광고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뭐 먹거리, 그 다음에 뭐 자영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영업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먹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중요한 게 이제 학부모 모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들이 있는데 그 학부모 모임들의 이제 직업군들이 좀 다양해요.
의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구미에서 뭐 비슷한 IT 하시는 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의사 교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물론 뭐, 목적은 학부모 모임들이 애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뭐 디베이트 수업을 하는 어떤 내용들인데, 디베이트 수업에 이제 아빠들도 같이 참가를 해가지고 아빠들도 무슨 정보를 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쪽에 IT나 뭐 이런 쪽에 정보를 주고, 의사 선생님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 서로 간에 같이 문학적인 토론도 하고 일적인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부부들끼리 맥주를 간단하게 한잔합니다. 한잔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정보 교류에 장을 가지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4-5군데 모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들은 좀 틀린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이제 좀 쉐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 시간에 감사드리고, 인터뷰를 끄고, 예. 제가 그냥, 잠깐 5분만 말씀을 나눠요. 예.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